안녕하십니까. 한국리시 건강의 김태란입니다. 오늘은 경침을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또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몰라서 난처하신 분들이 많고요. 경침을 경추 베개로 쓰는 것이 아니라 허리 받침 운동으로만 쓰다 보니까 자기 사이즈, 자기 키에 맞지 않는, 자기 목 길이에 맞지 않는 사이즈를 가지고 허리 받치다가 목을 받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추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165인데요. 165인 사람이 150인 사람의 경침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목을 받치지 못해서 머리가 뒤로 땅에 닿아요. 그러면 땅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뒤로 더 휘어요. 그러면 반대로 150인 분이 제가 쓰는 7cm의 경침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턱이 앞으로 베껴져요. 그러면 자기가 내 사이즈를 어떻게 아느냐? 첫 번째,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길이를 재봅니다. 첫 번째 마디부터 이 끝까지 재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제 손이 이 손이 좀 짧지 않아요? 내 등치에 비해서? 키에 비해서? 그렇죠. 사람마다 손이 긴 사람도 있어요. 손이 짧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자기 키와 손가락 길이를 같이 얘기해 주시는 게 정확하게 나올 확률이 높고요. 본인이 직접 사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이 경침을 뵀을 때 어디다 베느냐? 뒤통수에 뵐까요? 목에 뵐까요? 경추기 때문에 목에 베야 돼요. 자, 반달이에요. 반달의 제일 높은 부분이 어디에 닿아야 되냐면 경추의 4번, 5번 가운데에 닿아야 돼요. 그런데 어깨 밑으로 들어간다든가 머리 위로 올라간다든가 이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뵈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띄어졌죠. 그러면은 머리와 등에 이 무게를 이 목이 다 지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C자로 하는 거고요. 자, 옆에서 봤을 때 턱의 높이와 이마의 높이가 수평이면 자기 것이에요. 약간 안으로 넣어볼까요? 이렇게 베시면 어떻게 돼요? 턱이 위로 올라가죠. 그만큼 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낮은 거를 베었다 그러면 아까 같은 그 자세가 되고요. 내 키보다 높은 걸 뱄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 이렇게 되면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침을 직접 잴 수 없는데 만질 수는 있다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에 이렇게 길이를 좀 재보시면 돼요. 근데 제일 정확한 건 누웠을 때 턱과 이마가 수평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것이 평상이에요. 오동나무로 만들어졌고요. 편안한 느낌이 나고요. 차갑다는 느낌 안 나죠. 지금 현재 경침과 평상이 나무 부족으로 인해서 국내산 오동나무가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경침을 삼나무, 소나무, 지금은 편백나무가 유행하죠. 저도 편백나무 경침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편백 향은 좋은데 차가워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해야 되잖아요. 따뜻해야 되는데 이 오동나무는 따뜻한데 평상이 편백이 닿았다 그러면 차갑게 느껴지시겠죠. 나무가 내 체온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동나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오동나무가 없다 그럼 편백나무까지는 괜찮아요. 소나무 또 삼나무 이거는 저희 니시요법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저희 평상은 1m 98, 한 2m 좀 안 되게 나오고요. 폭은 60, 또 조금 넓은 70, 요 정도 나와요. 반으로 접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반으로 접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일자 평상이다. 그러면은 침대에다 올렸어요. 그럼 편하기는 한데 얘를 오늘 이제 원장님이 밤에 주무시면서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은 나무가 흡수를 했겠죠. 그러면 얘 흡수한 것이 결국은 내뱉어야 돼요. 내뱉으려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내뱉는 게 아니라 바람이 있는 곳에서 내뱉어야 되겠죠. 그래서 접고 가져다니기 편해야 돼요. 잠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디를 간다, 친척집에 간다 그러면 좀 싣고 가서 거기서 주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은 침대에서 자고 내일은 평상에서 자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평상에서 주무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두 번째, 오동나무 평상은 스스로 숨을 쉬어요. 숨을 쉬기 때문에 이 포근함이 있는 거고요. 얼룩도 질 수도 있고요.
물때가 좀 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보기 싫다고 위에다 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숨을 못 쉬어요. 오동나무 평상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내 몸에 독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내뿜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바깥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늘진 바람 부는 통로 그런 데다 세워놓으면 굉장히 이게 해독이 딱 되거든요. 사람은요, 자는 동안 어마어마한 숫자의 진동과 땀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땀 안 나는 것 같아도 다 흘리거든요. 그래서 노폐물 배출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칠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여기다 콩기름 바르고 반질반질하게 한다고 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오염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 얼룩이 졌어. 그러면 젖은 수건으로 한번 쓱 닦고 닦아내고 말리시면 또 나무가 제자리로 원상복귀가 돼요. 이거 제작을 할 때 약간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흡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입자가. 그러면 얘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짝 마르게 되면 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줄어도 늘어났다 하는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칸을 좀 나눠 놓은 거고요. 불편함은 못 느끼시겠죠, 이렇게 만져도. 경침과 평상을 기본 잠자리로 보시고, 그런데 내가 일자목이 심해요.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도 심해요. 이랬을 때 경침을 어떻게 배워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부러졌던 목이 갑자기 이렇게 이완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가 오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에 20분 정도 배웠다가 동그란 일반 베개로 베시다가 차츰차츰 시간을 늘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침과 평상으로 인해서 경추와 척추는 됐는데 골반을 어떻게 잡느냐? 저희 보시면 이 각대라는 게 있어요. 자, 골반을 바로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릎 좀 구부려 주시겠어요? 허벅지 쪽에 하나를 묶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 아래쪽에 묶어 주시고요. 이거는 본인이 앉아서 이렇게 묶고 누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발목까지 딱 묶으신 다음에 다리를 펴볼게요. 어떻게 쪼임이 있어요? 네, 되게 좀 편안하죠. 네. 원장님도 지금 약간 이렇게 휘었거든요, 지금. 운전하시거나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자세와 볼까요? 묶은 게 더 편안하죠. 예, 묶은 게 더 편안해요. 그러면서 요거를 묶고 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내가 이제 계속 밤새도록 못 있어요. 그러면 한 20분 정도면 요것도 20분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 이 상태로 자면 낮에 흐트러졌던 몸이 밤에 자면서 정리가 되고요. 옆으로 돌아 누워도 됩니까? 돼요. 되는데 자, 지금 어디가 압박이 됐어요? 여기가 압박이 됐죠. 예. 옆으로 누우면 여기가 압박되겠죠. 예. 그러면서 눌리면서 모세혈관이 빨리 돌아요. 그래서 숙면이 더 잘 돼요. 네. 자, 이불 속은 어떻게 해요? 요를 이만큼 메모리 폼에 내 몸이 감쌌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굴곡졌던 몸이 그대로 감쌌기 때문에 절대 교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푹신한 요나 이불을 썼을 때 처음에는 편안해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갈수록 몸은 더 틀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술 얘기가 나옵니다. 시술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하거나 옆으로 살짝 돌아 누워 보실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엔 편한데 오래 유지 못하겠죠. 그러면 또 똑바로 눕게 돼요. 나도 모르게 눕게 돼요. 돌아 눕게 되죠. 그럼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 생활을 이불이나 이런 데를 하게 되면 이 자세가 편하니까 계속 이 자세로 유지를 하게 되면 골반은 더 틀어지고 몸은 S자가 되고 목도 같이 틀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 평상과 경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